우리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 끝났고요. 그래서 질문 좀 받고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 들어갑니다. 질문 받을게. 질문. 질문. 어? 626. 또 없어요? 문제들을 안 풀었나봐. 질문이 없어. 626번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자, x가 평균 표준편차 3 이하의 확률하고 확률이 0.3으로 n 더하기 시그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 산수예요. 단순한 산수 문제야. 각각 표준화만 하면 된다. P, Z, 시그마분의 3 빼기 M 이거 하고요. P, Z, 시그마분의 3 빼기 M 시그마분의 80 빼기 M 요게 0.3이 되면 된다는 거야. 0.3이 되면 된다는 거고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여기가 제로인데 그러면 0.3이니까 이쯤 되겠죠. 저기쯤이 Z보다 작은 확률. 그러니까 이 부분이 0.3인 거죠. 이 부분이 0.3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시그마분의 근데 이 0.3이면 여기가 0.2인 거니까 0.2에 해당하는 Z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0.2가 되려면 0에서 0.52라고 돼 있죠. 거기 확률이 0.52.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아무래도 마이너스 0.5이겠지. 누가? 얘가 마이너스 0.5이죠. 이거 계산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0.5이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얘랑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 또 0.3이래. 그럼 여기 어딘가 적당한 곳이 있어서 요 넓이가 0.3이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 오른쪽 부분은 얘가 0.1 되도록 하는 Z값 구하면 되잖아. 0.1이 되려면 0.25라고 써있네요. 얘가 0.25만 되니까 얘가 0.25. 요거 두 개 계산해서 답 내시면 기본 계산 문제다. 그쵸? 간단하다. 더 질문 없는 거야? 네. 간단하지 저거는? 이건 간단한 문제고. 질문 있을까?
없어요. 질문해. 다 해줄게. 넘어가도 돼? 우리 오늘 할 게 많긴 한데. 이제 안 해도 되지? 그러면 된다. 넘어갔다 그러면 자,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이라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통계의 마지막 단원. 자, 이 단원은 뭐냐면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모집단. 어미 모자예요.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집단이라는 뜻이야. 이걸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집단이야. 여기 데이터들이 막 있어요. 겁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모집단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냥 우리나라 전국에 몇 명이야 우리나라가? 5천만이 조금 안 되던데? 4천 몇백만이던데요? 5천만이 좀 안 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여기 뭐 5천만 명이라고 쳐. 5천만 명이 이제 전국이고 모집단이 5천만 개야. 5천만 개. 자, 5천만 개의 모집단이 있어. 근데 5천만 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볼까? 5천만 명 중에 뭘 물어볼까? 그냥 수학을 좋아하냐고 물어볼까? 아니다. 수학 점수가 몇 점인지 물어보자. 야, 너네 수학 점수가 몇 점이야? 5천만 명을 전부 다 시험 보려니까 너무 많은 거야. 5천만 명을 다 시험을 보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 일부만 좀 조사를 하자. 일부만. 1,000명? 1,000명 정도만 조사를 하는 거야. 1,000명 정도. 100명을 조사할 수도 있고 1,000명을 조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해요. 이거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불러요. 표본. 전체를 다 뽑지 않고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이 1,00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 1,000명의 수학 점수 평균을 구했더니 70점이 딱 나왔어. 그럼 70점이 전체 평균하고 같지는 않겠죠. 일부만 뽑았으니까. 1,00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냈더니 70점이 나왔어. 5천만 명의 평균이 70점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 1,000명의 평균 점수 70점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구할 수는 없으니 일부분만 추출해서 또 일부분에서의 평균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거를 모집단의 통계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본은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출을 합니다. 임의 추출. 표본을 추출할 때는 임의로 눈 감고 이렇게 뽑는 거야. 표본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원 추출을 해요. 얘가 되게 중요해. 표본을 추출하는 기본 원칙은 임의 추출과 복원 추출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할 때 얘를 표본의 크기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이제 표본의 크기는 앞으로 n이라고 쓸 거예요. n이 1,000인 거야. 1,000. 표본의 크기가 1,00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표본이 기본적으로 얘는 순서쌍이에요. 표본은 순서쌍으로 이루어집니다. 1,000개짜리 순서쌍인 거야. x1, x2, x3, x1000 이렇게 이게 여기서 1,000개를 뽑아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게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렇고요. 이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여기서는 용어가 조금 바뀌어요.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앞으로 그냥 다 M이라고 쓸 거예요. 통일된 용어예요. 모평균은 M이라고 쓸 거고, 모집단의 분산도 있겠죠. 얘를 모분산이라고 불러. 앞으로 그냥 V라고 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분산하고 동일한 거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그냥 시그마라고 쓸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완전히 같아요. 전체 집단을 점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눠. 그럼 모평균이 구해질 거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혹은 별량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 계산할 수 있겠죠.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MV 시그마라고 나오면 얘네들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게 뭐라는 이름이 따로 붙었냐면, 표본을 구성한 다음에 이 표본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거거든. 그 표본 평균을 이렇게 앞으로는 쓸 겁니다. 표본 평균은 이제부터는 x 바라고 표기할 거예요. 그래서 표기가 달라져.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평균이야. 얘네들의 평균. 내가 얻은 데이터 1000개, 100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x 바. 예를 들어서 70.6 x 바가 70.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이상한 기호를 쓰나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서 좀 이따 알게 될 거야. 자,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쓰고요. 이 표본 가지고 구한 표본 내에서의 분산도 있겠죠. 그걸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자, 이 1000개 가지고 구한 분산 값이야. 이 표본 분산은 S 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표본 내에서 구한 표본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본 내에서 구한 표준 편차고 얘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스몰 s야. 소문자 s입니다. 소문자 s 제곱, 소문자 s. 당연히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그렇죠? 얘네들을 표본 안에서 구한 평균, 표본 내에서 구한 표준 편차, 표본 내에서 구한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 두 가지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표본 평균에 집중이 됩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야. 표본 분산하고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큰 관심이 없어. 몰라도 되나요? 그건 아니야.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뭐 특별한 행동을 한다거나 뭘 계산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구분만.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모집단의 원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추출하기로 했어. 그때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보통 놓을 거예요. 표본의 앞으로는 계속 n이라고 놓을 겁니다. n이 1000이라고 치면 1000개의 평균, 그 1000개의 분산, 1000개의 표준 편차를 이처럼 부르고 이렇게 표기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 표본 평균 x 반은요. x 반은 1000개의 평균이라고 했어. 1000개의 평균이라고 했어. 모평균하고 같을까 같지 않을까? 표본 평균 x 바가 모평균과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이제 수업 시작했는데 지금 집중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눈빛들이 집중이 잘 안 되는 눈빛들. 사실 지금까지는 좀 복잡한 내용이 없는데
들지 마. 지금까지는 솔직히 복잡한 게 없는데도 자 표본 평균 x 바와 목 평균 m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같다고 보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닌가? 목 평균은 5천만 명의 수학 점수 평균이라니까. 근데 나는 그 중에 1,000명만 뽑아가지고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낸 거잖아. 근데 어떻게 목 평균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어? 웬만하면 다르겠죠. 그쵸? 웬만하면 다르겠죠. 같을 수는 없잖아. 아니 우연히 진짜 채워져서 갑자기 같아졌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매우 드물겠죠. 그럴 가능성 매우 적겠죠. 일반적으로 같지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x 바를 평균을 내. 일단 이 얘기부터 알아둬야 돼. x 바의 평균. 얘들아 x 바가 뭐라고 부른다고? x 바는 뭐야? 규리마 x 바는 뭐지? 표본 평균. 이 1,000개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야. 그렇죠? 그 x 바들의 평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거든. 왜 이해가 안 가는 거냐면, 아니 선생님 1,000개짜리 표본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얘의 평균을 이미 구했어요. 근데 그거의 평균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는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 1,000개짜리 표본을 추출할 거야. 순서쌍이라고 했습니다. 순서쌍. 그러면 가능한 서로 다른 표본이 총 몇 개일까요? 다시 표본의 크기가 1,000, 즉 1,000, 이게 원소가 1,000개로 만들어져 있는 순서쌍이 하나의 표본이에요.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표본들은 총 몇 개일까요? 5천만 시천? 뭐라고? 5천만 시천? 오, 그래요. 5천만 C 1,000. C는 뭐지? 조합. 5천만 개 중에서 1,000개를 골랐으니까 조합으로 계산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야. 일단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5천만 C 1,000? 5천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았으니까 조합으로 계산한 거야. 5천만 개 중에 1,000개를 골랐으니까. 근데 얘는 아니래. 첫째 이유가 뭘까? 이유는 순서쌍이어서 그래요. 분명히 얘기했지? 순서쌍. 그러니까 원소가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 순서가 있잖아 지금. 조합은 뭐죠? 그냥 뽑기만 하고 대화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1, 2, 3과 3, 2, 1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5천만 C 1,000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 5천만 P 1,000이 맞겠네요. 배열까지 하니까 순서쌍이니까. 미안하지만 얘도 아니야. 자 이번에는 왜 아닐까? 순서쌍이니까 선생님 5천만 P 1,000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열 배열까지 해야 되니까 왜 아닐까? 바로 복원 추출이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표본을 구성할 때 좀 힘들어지죠. 앞에 한 얘기는 진짜 별거 아니었어. 지금부터가 어려운 얘기야. 근데 벌써 앞에 얘기 한참 여기 진행하는데 벌써 눈빛들이 다 가가지고
이러고 있었어. 좀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잘 들어. 5천만 명 중에서 순서상 1000개를 뽑을 거야. 근데 복원 추출로 뽑는 거야. 이 복원 추출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복원 추출을 한다라는 걸 1000개를 뽑은 다음에 다시 돌려놓는구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 명을 뽑아서 수학 점수 몇 점이니 물어보고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을 뽑아서 수학 점수 몇 점이니 물어보고 또 되돌려 놓는 겁니다. 복원 추출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조사를 할 때마다 얘 물어보고 집어넣고 다시 얘 물어보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하겠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도경이만 5천만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복원 추출이니까. 같은 데이터가 5,000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복원 추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한 표본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저번에 천재로? 그렇지. 아유 훌륭해. 5천만의 1000제곱입니다. 왜죠? 이 원소를 뽑는 방법의 수가 5천만 가지. 되돌려 놨으니 얘도 5천만 가지. 얘도 5천만 가지. 얘도 5천만 가지. 그래서 5천만을 1000번 곱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가능한 서로 다른 표본의 개수예요. 자, 표본 하나, 표본 둘, 표본 셋, 쫙 해서 얘가 이만큼 개수가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표본들이. 맘먹고 뽑기 시작하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본들을 뽑게 된다고요. 모든 표본을 다 찾아본다면 1000개짜리 순서상의 표본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X바가 뭐라고 했지 아까? X바는 표본 평균이라고 했죠. 정상이야. 은환이가 딱 이해를 다 하고 딱 대답하는 게 신기한 거야.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얘는 어떻게 꼭 대답을 하니 그러는데 1000개짜리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의 평균을 하나를 구한 게 X바거든요. 그런데 그 X바가 표본이 이렇게 많으니 그 서로 다른 X바의 값들도 저렇게 많이 나오겠지. 가능한 X바들이 겁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X바가 다시 별량의 역할을 합니다. 별량. 확률 변수. X바 자체가 다시 또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표본 평균, 두 번째 표본 평균, 세 번째 표본 평균, 네 번째 표본 평균, 5천만의 1000승번째 표본 평균들이 겁나게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것들의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자, 여기서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아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X바는 별량의 역할을 한다. 그 부분을 설명하려는 거야 지금. 얘 자체가 별량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X바. X바도 이렇게 많이 나올 테니까. 두 번째, X바는 대표값의 역할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대표값이라는 건 평균, 실제로 1000명의 평균 역할도 하니까. 그래서 X바 자체가 양가적인 의미를 가져요. 네.
요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표본 평균이라는 아이는 실제로 평균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당연히 있고요. 아, 1000명의 평균이구나.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두 번째, X바 자체가 겁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능한 X바가. 그 X바 값 하나하나 자체가 또 별량의 역할도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과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첫째 X바는 M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X바의 자, 평균은 그럼 누구냐? 얘가 모평균과 같아져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해보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 1000개짜리 표본을 추출을 했어. 평균이 70점이 나왔다고 쳐. 70점이 모평균과는 다르겠지, 일반적으로. 그쵸? 그죠? 근데 1000개짜리 표본을 계속 뽑았어. 1000개를 뽑고 또 1000개를 뽑고 계속 1000개짜리 표본을 계속 뽑아서 평균을 계속 구한 거야. 그것들의 전체 평균을 구해버리면 걔는 뭐 모평균하고 당연히 같겠지. 이해돼요? 그렇잖아. 이 안에서 내가 1000개를 계속 이만큼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그럼 모평균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증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두 번째, 그러면 표본 평균 X바도 결량의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분산도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분산은 여기서 V는 모집단의 분산이에요. N은 표본의 크기예요. N분의 V랑 같아. 얘는 쉽게 얘기하면 표본을 1000개짜리 표본을 구성을 했어. 그것들의 평균을 냈거든. 그들은 그 각각의 평균들은 분산은 뭐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라는 거거든요. 분산이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조금 더 쉽게. 쉬울지 모르겠다. 자, 얘들아, 1부터 10까지 모집단이 10개야.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모집단이야. 오케이? 1부터 10까지 10개의 평균은 5.5점. 왜냐면 1부터 10을 다 더하면은 55니까 10으로 나누면 평균이 5.5점. 그게 모평균입니다. 모평균은 5.5예요. 근데 내가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추출하기로 했어. 크기 2짜리. 즉 2개짜리 순서쌍이야. 오케이? 구성하기로 했어. 그래서 크기가 2짜리를 뽑았어. 평균을 내.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보건 추출하는 거니까. 1 같은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 평균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평균이 뭐 1.5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평균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나오겠지. 몇 개 나오냐? 10의 제곱 개가 나올 거예요. 10의 제곱 100개의 표본 평균들이 나옵니다. 그 표본 평균 하나하나가 모평균 5.5와 비교했을 때 모평균 5.5에 상대적으로 멀리 있을지 가까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2인 경우하고요. 표본의 크기를 겁나 크게 한 9 정도로 했다 쳐. 9개짜리 순서쌍을 구해가지고 그걸 평균을 빡 구한 거야. 표본의 크기가 9인 경우랑 표본의 크기가 2인 경우랑 표본 평균이 모평균하고 누가 더 가까워질까? 아무래도 9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면 좀 더 모평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지. 즉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각각의 데이터가 모평균에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선생님, 근데요, 이건 그러면 정확히 그래도 계산해서 증명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통계는 그리 수학적이지 않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써먹으면 돼. 알겠죠? 증명 같은 거 못합니다 우리가. 증명 못해요.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어떻게? 표본의 크기분의 분산이 표본 평균 x바의 분산과 같다.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얘는 여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n분의 루트 v가 시그마 맞죠? 자, 이 세 가지를 얘를 우리는 표본 평균 x 바의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열심히 떠들었는데 선생님 저 솔직히 이거 10%도 이해가 안 됐어요. 라면 괜찮아. 얘만 기억해도 문제가 다 풀려. 이 단원이 갖는 특징이야. 이게 약간 내용이 좀 전반적으로 어렵거든?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사실 이해하는 게 당연히 좋지. 좋은데 만약에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럼 얘라도 암기라도 하세요. 그럼 얘 가지고 문제가 다 풀려요. 얘 가지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해 줄 거야. 찍어두세요. 요 단원의 핵심 개념이 저거예요.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그러니까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만 있으면 이 단원은 첫 번째 단원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 제목도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목 자체는 그리 중요치 않고 이 제목이 있긴 한데 제목을 물어보거나 뭐 중심극한 정리가 뭐니라고 물어보는 일은 없으니까 그건 됐고 얘가 갖는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뭐냐면 자 모집단의 변량입니다. x라고 쓰면 x는 그냥 모집단이에요. x는 모집단의 변량들이고 x바라고 쓰면 표본 평균들이 다시 변량이 되는 개념인 거야. 표본 평균 각각이 하나하나 변량이 됐을 때 x바의 분포라고 말합니다. 근데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그러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x가 정규 분포이면 x바도 정규 분포래.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x바의 평균이 뭐라고 아까 저기다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x바의 평균이 얼마였어? 모평균과 같았어요. x바의 표준 편차는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죠? 그래서 x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도 정규 분포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되게 웃겨요. x가 정규 분포가 아니래요. 아닐 때 x가 정규 분포가 아닌데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맨날 이런 식이야.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또 그냥 충분히 크면 100 이상 대략 100 이상 대략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잖아. 그러면 다시 또 x바는 정규 분포가 됩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그냥 x바는 무조건 정규 분포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크기가 보통 좀 크면 100 이상 정도만 되면
근데 표본은 원래 실생활에서는 표본을 작게 잡을 일이 없어요. 아까는 그냥 예를 들라고 표본의 크기가 2야 이런 말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표본을 뭐 100개도 적게 잡는 거예요. 보통 500개, 1000개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 x반은 그냥 정규분포가 되는 게 저절로. 역시 얘를 따르겠죠, x반은. 똑같이 저걸 따르는 거예요. m 곱하기 n, 루트 n분의 16. 그죠? 이렇게 얘를 따르게 될 거예요. 얘를 따르게 될 겁니다. 자, 얘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이거야. 그냥 따라서 x반은 그냥 정규분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정규분포구나. 웬만하면 x반은. 다시 x가 정규분포가 아니야. 근데 표본의 크기가 뭐 30 막 이래. 아니 그러면 x반도 정규분포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근데 n 표본의 크기가 좀 충분히 커. 대략 100 이상이야. 그러면 x반은 그냥 맨날 정규분포야.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돼. 항상 정규분포라는 얘기가 아니라 웬만해선 정규분포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x반은 웬만해서 정규분포. 중심극한 정리 자체를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고. 그냥 x반은 웬만하면 정규분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이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긴 하지. 왜냐하면 이 단원도 지난 정규분포 단원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똑같이. 여기서도 뭐 물어보냐면 x바가 30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정규분포의 목적은 뭐라 그랬지? 확률 구함이 목적이다. 기억나세요? 정규분포는 이렇게 곡선 그려가지고 30 이상 그거 확률 구하는 거 이거 정규분포라고. 그게 목적인데 x바가 어차피 정규분포를 따를 테니 나는 얘만 알면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구해지니까 얘만 알면 x바가 뭐 30 이상의 확률을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예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도 되는 거 맞나? 주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응?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어떤 식인지. 문제가 요 단원이 되게 웃겨요. 개념이 되게 좀 뭔가 어렵고 막 복잡해 보이죠? 보이는데 어려운데 선생님 저 이거 통계 중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를 풀잖아. 그럼 문제는 그냥 다 풀려. 다 풀립니다. 되게 신기해요. 355쪽을 한번 보세요. 자, 요건 찍어두시고 여기 아까 찍었죠? 주원아 여기 아까 찍었니? 355쪽을 보세요. 개념이 지금 5번이에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봐봐. 자, 뭐라 그랬어요? 위반 건수가 평균이 5고요. 자, 위반 건수 평균이 5고요. 표준 편차가 1이래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임의 추출한 100명 이런 표현 나오죠. 임의 추출이란 표현 나오잖아? 그럼 그게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임의 추출 그럼 내가 100개짜리 표본을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는 소리인 거야. 표본을 추출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 거에 건수의 평균이 그러니까 이 100개의 평균이 걔를 누구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이렇게 부른다고.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부른다고요. 그 x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x바가 4.85 5.2 1 확률을 구하세요가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 단원 진짜 쉬운 게 뭐냐? 정말 쉬워요. 봐봐. 야, x의 평균하고 분산을 줬잖아. 지금 평균 편차 줬잖아요. 그러면 얘를 알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 수 있게 되면 x바의 분포를 알 수 있단 말이야. x바의 평균도 모평균하고 같단 말이야. 얘가 모평균이잖아. x바의 분산은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 0.1이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만 하면 돼? 표준화만 하면 된다고요. 표준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워. 여기는 고민할 게 없다. 표준화 할게. 0.1분의 여러분 공식을 원래 이제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4.85하고 5하고의 차이가 0.15예요. 0.1에 1.5배 적으니까 마이너스 1.5라고 나는 쓸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써줄게. 별량 빼기 평균 이렇게. 응? 0.1분의 별량 5.2 빼기 평균. 평균. 어차피 같으니까. 이거야. 그럼 PZ는 얘가 아마 마이너스 1.5일 거예요. 계산하시면. 얘는 계산하면 2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한다고? 다시 이거 거치지 않고 바로 되면 더 좋겠다고. 다시 평균으로부터 여기 평균으로부터 0.15가 적은데 표준 편차가 0.1이야. 0.1. 표준 편차의 1.5배가 적으니 마이너스 1.5. 5.2야. 평균이 5고 0.2가 크지. 0.2. 근데 표준 편차는 0.1이니까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커요. 이렇게 한다고. 이거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야. 정기용 보곡선 가지고. 이게 끝이야. 이거 봐요. 이 단원이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거 외우라고 그래갖고 외워놨더니 문제는 다 틀려. 뭐 이래요. 여기가 그래요. 715번 볼래요? 715번 풀어보세요. 그냥 다 풀어봐. 거기 그냥 싹 3개 3문제 정도 풀어보다 보면 이게 나는 이게 솔직히 국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x가 뭐를 따를 것이고 표본의 크기가 얼마고 x바는 뭐를 따르는지 이거를 표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바의 분포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지호가 715번 했니? 저기 늦게 들어와갖고 아예 감을 못 잡았으려나? 지원이는 했니? 안 돼. 규림이는 되고 있지? 지우는? 지우 돼, 안 돼? 지우도? 지금 이제 이게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약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것들이 못 알아들어가. 너무 간단하다고. 지우야, 봐봐. 네, 봐봐. 자, 구입비의 평균이 45만 원이래. 자, x가 45, 콤마 표준 편차 8 제곱을 따라. 근데 이미 추출 16가구를 이미 추출했대. 자, 그러면 n이 16이라고. 표본의 크기가 16. 이거 이 표본의 크기를 알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16개를 뽑은 거야. 자, 그래 놓고 뭘 하라고 했냐면 이 16명의 평균, 그게 x바예요. 구입비의 표본 평균 x바가 44 이상 47이야. x바가 44, 47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라고요.
이거를 구하려면 x바의 분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바가 뭐를 따르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모 평균이야. x의 평균이 45면 전체 집단의 평균이 45면 x바의 평균도 똑같이 45라고요. 여기.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한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16에 루트 씌우니까 4분의 표준 편차 8. 즉 2의 제곱이야. 표준 편차가 2야 2. 그럼 표준화 해버리면 44, 45, 1만큼 작지 1. 표준 편차가 2니까 표준 편차의 절반만큼 작잖아. 마이너스 0.5. 47, 표준 편차만큼 크지 1. 끝이야. 앞에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몰라도 문제는 그냥 풀린다고. 얘만 가지고. 716, 717까지 다 했어요? 네. 그럼 금방 한다고. 서희 다 했니? 지우? 이거 됐어? 그 밑에 문제 풀어봤어? 716, 17? 풀어봤어? 그거 읽잖아? 뇌절 걸려, 뇌절. 읽지 마, 그냥.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시 들어. 내가 아까 집중해서 잘 듣지 좀. 몽롱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그랬더니 딱 설명하는데 얘들이 이제 막 시작했더니 다 그랬어. 다 눈빛들이 다 이러면서 야 망했다.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구나. 난 그래도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못 알아들었어. 괜찮아. 일단 괜찮아. 일단 괜찮아. 다시 봐. 영상을 다시 보세요. 집에 가서.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당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만 알아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다음 것도 봐봐. 356쪽. 356쪽 보세요. 선생님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왜 안 풀어요? 그건 좀 이따 풀 거야. 걱정 마. 개념 익힘 6번 해봐. 개념 익힘 6번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이 너 이거 습관적으로 좀 해주라고 했던 게 있었어. 이거 x가 소요 시간이에요. 이거 사실 이제 여러분이 쓰려고 노력해야 돼. 항상 소요 시간의 평균입니다. 평균 분산. 그런데 크기가 n인 그냥 크기는 n인가봐. 크기가 n인 표본 유미 추출해서 x바가 n 빼기 5 n 플러스 5예요. 요 확률이 0.9544래. 그러면 뭘 해야 된다? x바의 분포를 구해야 된다. 그냥 그거 해. 이제 자동적으로 하는 거야. x바의 분포를 구하라. 지원아, 평균. x바의 평균. 에이구 참. 아예 못 알아들었어. 아예. x바의 평균 저 위에 써있잖아. x바의 평균이 모 평균하고 같다고. 얘랑 똑같다니까. 얘랑 똑같다고. x바의 평균이 같다고. 얘랑 같다고. x의 평균하고 x바의 평균이 같다고요. 속상해.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는 이거라고.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10. 요게 x바의 표준 편차. 됐고, 어쩔 수 없지 뭐 이해 안 됐으면 되겠지 뭐. 자, 이제 얘네들을 두 개를 표준화를 해야 돼요.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얘도 미지수고 그러니까 그냥 적는 게 낫겠죠, 그렇죠? 시그마 얘가 표준편차야. 표준편차 분의 별량 빼기 평균, 별량 x와 빼기 평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표준편차 분의 별량 빼기 평균, 여기도 5예요. 자,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얘가 나왔대. 보시다시피 얘랑 좌우 대칭 관계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이거 얼마죠? 2로 나누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림이 이렇게 된 거야. z가 가운데 0이 있고 요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가 9544야. 9544. 이게 2로 나누면 4, 7, 7이 0.477이야. 이거 절반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2겠네. 2,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래야 0.477의 2배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2란 소리지, 얘가. 그럼 n이 구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되게 간단해요.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저렇대.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를 궁금해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왜 이렇게 n분의 v가 나오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다만 x바의 평균이 m이 되는 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나 그것도 그냥 됐어. 못해도 상관없어. 받아들인다. 여기서는. 저것만 알고 그냥 그대로 문제를 계속 다 풀면 되는 거야. 쉬었다 할게.